네, 안녕하세요. 김용기입니다. 네, 저는 미금역 구미동 까치마을 1단지에서 제 이름을 딴 치킨집 용기치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왜 치킨집을 하고 있는지,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를 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치킨집을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창업하는 방법, 뭐 이런 거에 좀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좀 이 동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동영상을 찍는지는 가장 마지막에 알려드릴 거예요. 예, 그러면 처음에는 제가 사실 치킨집을 운영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평소에 요리를 좋아하고 또 골목 식당을 많이 보고 있었어요. 골목 식당에 보면은 백종원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이제 막 그 업주분들하고 막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업주분들에게 뭐 어드바이스를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그걸 보니까 어, 또 1년 뒤에는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주분들은 진짜 각성해야 된다. 아니 골목 식당만 매번 챙겨봤으면은 그걸 좀 시정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했, 왜 그렇게 하지 못했지? 막 이런 의문이 생겼었어요. 네, 그러고 있던 찰나에 제가 어떤 지하 사무실을 하나 그 네이버 카페에서 좀 알게 돼요. 되게 가격이 싸게 월세가 한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야탑 쪽에 있었는데 미금역까지 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디자인 사무실을 좀 알아보려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여기 지하 상가에 오니까 마트도 있고 식당도 있고 정육점이 있었고 마카롱 가게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네, 떡 케이크 뭐 공방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푸드코트처럼 딱 있었거든요. 근데 상권이 좀 괜찮아 보였어요. 거기가 여기가 아파트 주민들이 4천 세대가 있었대요. 그런데 사무실도 사무실이지만 또 식당 한 칸도 나온 거예요. 거기도 월세가 얼마냐 물어보니까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200에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디자인 사무실도 얻고, 그러니까 밖에서 무슨 식당이니 치킨집이니 뭐 호프집이니 이런 걸 하려면은 체인점으로 하게 되면은 거의 억대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증금하고 권리금 뭐 이렇게 시설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 소소하게 그냥 투잡처럼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홀은 없으니까 이제 배달도 안 해. 왜냐면은 너무 복잡한 일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아파트 주민 상대로만 테이크아웃으로 하자. 그러면은 아파트 가끔 보면은 뭐 무슨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장터 같은 거 쓰잖아요. 뭐 그래서 치킨도 팔고 닭강정도 팔고 곱창도 팔고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와도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판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도 저녁에만 하고 낮엔 다른 일을 하고 그 월세가 10만 원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예를 들어 나중에 무슨 일이 제 개인적인 어떤 일이 생겼어.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어 그냥 문을 닫아버리자. 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다른 가게 같은 경우는 뭐 월세만 300 뭐 이러고 뭐 직원 월급만 뭐 200, 300 이러면은 쉽게 그렇게 하루 다는 것도 어려워요. 하루 매출이 거의 그 일정 부분을 좀 해줘야 하기 때문에 쉬는 것도 이제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운영을 하고 저녁에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부담 없이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 일단은 공사를 해야 됐었어요. 음, 그, 어,
원래는 이게 튀김하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닥트를 반드시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돈이 좀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또 되게 조그만 공간인데 뭐 여러 가지 뭐 신경 쓸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뭐 다른 치킨집이나 호프집에 비해서 그렇게 막 돈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치킨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치킨 다른 메뉴 뭐 곱창이다 뭐 그런 거면은 야채나 이런 재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치킨은 닭하고 파우더만 있으면 돼. 그리고 남는 재고도 없어. 뭐 음식물 쓰레기 나올 게 없어.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때 투잡처럼 할 거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체인점이 아니니까 체인점 할 돈도 없고 체인점이 아니니까 레시피도 계속 수시로 내가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치킨이 굉장히 그 저한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좀 매력적인 메뉴였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골목 식당에 나온 것 나오면은 보면은 오픈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상표 등록을 근데 전국에 용기라는 사람이 전국에 용기라는 사람은 다 자기 이름을 두고 그런 업종을 한번 신청을 하나 봐요. 그래서 용기 치킨은 그 거절이 됐어요. 상표 등록에서. 왜냐면 부천에 김용기 과자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먼저 상표 등록을 했나 봐요. 그 김용기 과자점이 상표 등록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어디 김용기 해장국인가? 거기도 상표 등록을 시도를 했었는데 그 안 됐대요. 그 변리사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다음에 용기 나는 치킨은 어떠냐? 그거는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해놓고 어, 또 여차여차 기다렸는데 그건 됐어요. 그러니까 특허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용기 치킨 용기 치킨은 아니고 사실 용기 나는 치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진짜 크게 돼가지고 여기가 체인점처럼 돼가지고 다른데 이제 상표 이제 되면은 로고나 어떤 업체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수정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체인점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모토가 주변 치킨집과 다른 치킨을 만들겠다. 다른 맛으로 만들겠다. 여기만이 먹을 수 있는 맛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걸 만들었어요. 사실 치킨을 만든 게 아니라 일본식 튀김, 치킨 가라아게를 만들었어요.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 달, 두 달 정도 가까이 이제 운영을 했는데 맛있다고 해주시는 분도 덜어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판매량이 막 오르지가 않았어요. 근데 주변 반응을 보니까 이게 맛이 없다는 건 아닌데 이거를 누가 치킨으로 생각하겠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치킨 가라 아게가 레시피가 되게 맛집 줄 서서 먹는 데서 이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맛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대, 그게 좀 소수였나 봐요. 그래서 그래. 다시 또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치킨을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치킨은 처갓집 양념치킨이나 멕시칸 양념치킨. 제가 최초에 한 유치원 때 먹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멕시칸 치킨이나 처갓집 양념치킨은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또 처갓집 양념치킨과 멕시칸 치킨은 또 달라요. 그래서 저는 유치원 때 먹었던 멕시칸 치킨을 목표로 롤 모델로 다시 어, 파우더나 양념을 만들게 돼요. 파우더도 직접 만들고 양념도 직접 만들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직접 만드는 게 더 뭐랄까 더 아이덴티티라고 하나 그런 것들도 생기고 또 더 기존 기성품보다 더 맛있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기성품보다 약간 좀 원가를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치킨무도 직접 만들거든요. 치킨무를 직접 만드는 게 더 싸요. 아까 얘기했던 파우더도 직접 만드는 게 더 싸고 그래서 그것도 레시피도 백종원 유튜브나 뭐 마리텔에 나온 것들 그런 뭐 그다음에 골목식당에서 치킨하고 그 치킨 꼬치인가 튀김인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 네 번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참고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치킨 요리를 해서 더 맛있게 만들고 싶고 더 싸게 공급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계속 유튜브에서 또 소통도 하고 또 재밌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채널도 구경하러 와주시고 치킨도 많이 드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